이제 고등학생이죠? 아직 6개월 남았죠. 그래도 마음은 지금 이미 고등학교 대입까지 걱정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안 가게 되고 특히나 매스컴에서 수학에 대한 학력 저하가 너무 심해졌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죠. 내가 배운 거를 직접 풀어보고 나한테 익힘 관리가 제대로 돼야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과목이 또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아이가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얘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특히나 익힘 관리, 클리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비고1 이제 6개월 빠르게 중3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사관학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머님들 노란색 파일에 보시면 여기에 예비고1 수학 만점 사관학교가 있고요. 요거는 풀데이,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1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수업은 9시에 하든 1시에 하든 중요한 거는 그 수업한 만큼 또 클리닉을 통해서 완전히 내 거로 오답 관리,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내는 반이 수학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지금 1학년 내신에 중요한 게 수상학, 또 수능 과목이면서 2학년 내신에 가장 중요한 게 수원 수투지요. 요번에 어머님들이 특히 중3 아이들은요 사실은 되게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입시가 무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가 보낼 때는 정시에서 갑자기 수시가 막 강화됐을 때였고 지금 고3이 입시에서 가장 안 좋은 세대죠. 왜냐면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입시의 변화 속에 한가운데 있는 게 지금 고3이고 우리는 그 고3의 고3, 고2, 고1의 전철을 잘 한 다음에 중3은 이번에는 입시가 좀 안정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열심히만 한다면 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고3 6월 모평 결과에서 보면은요, 특히나 이과와 문과의 학력 격차가 23점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 90% 이상이 이과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이과와 문과가 확실하게 나눠져서 뭐 배우는 것도 수능 과목도 틀렸는데 우리 특히나 요번 세대 지금 고3부터는 문이과가 같이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가 이루어졌고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 제가 딱 한 가지만 먼저 팁을 드린다면 문이과 구분하지 말고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해 얘는 뭐 경영 경제야 나중에 갈 때 이렇게 해서 문과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령 문과를 선택하더라도 수학은 이과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과목이 하나도 없이 수상화, 수원, 수투 이렇게 고루고루 잘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수학 선생님 대표 강사들이 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로는요. 우리 송동일 선생님이시고요. 교토대학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셨고 왜 우리나라 대학도 많은데 일본까지 가셨지? 전에 국비장학생으로 나라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오셔서 지금 재수종합반에서도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 수학 사관학교와 또 하나는 많은 학력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클리닉반을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송동희 선생님 나오셔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미래탐구대치 또 예비고1 설명회에서 또 첫 번째 연사로 또 영광스럽게도 자리를 맡게 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송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아까부터 떠 있는 걸 봤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이니까 즉 내년부터 고1인 거잖아요. 근데 고1은 그냥 우리가 고1이라고 부르고 고2는 고2, 고3은 고3이라고 부르는데 왜 중3은 여름방학 시점부터 예비고1이라고 부를지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이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 해 들어가는 고등학교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커리큘럼들이 전부 고1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비고1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예비고1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일단 고3 때 이제 국비학생 선발시험에서 운이 좋게 전국 14등이라는 등소를 받아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이제 교토대학 졸업하고 응용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치 뷰티풀마인드라는 수학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강북 청설학원과 미래탐구 대치에서 고등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자, 올해 여름 백신을 맞아야 할 때라고 지금 타이틀이 주어져 있거든요. 백신? 백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을 많이 떠올리시죠? 저도 실제로 저번 주에 그 요즘에 좀 핫한 얀센 백신을 맞고 왔어요.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앞으로 닥칠 병 또는 큰 일,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예비고1이라고 하는 이제 곧 고등내신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얼마 안 남은 친구들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거기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미리 뭘 준비해야 되고 너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설명을 듣는 게 일종의 백신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올해 여름 꼭 백신을 맞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주변에서 굉장히 겁을 많이 주시죠. 예.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뭐 보통 100점 맞거나 좀 못 쳤다고 해도 뭐 90점은 넘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 딱 쳐보니까 어떻습니까? 50점, 60점 난리 나죠. 그래서 막 평생 이런 점수 처음 본다 이러면서 울먹거리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점수만 절반이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들 점수도 다 똑같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상대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지만 미리 알고 고등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내 역량이면 한 2등급 정도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춘 최적화 대비를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내 친구들,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미리 고통을 겪고 이런 과정이 백신과 매우 닮아서 제가 백신이라는 댓글을 붙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고 큰 대학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걸수록 중요한 걸수록 어떻습니까? 좀 더 전문 의료진에게 맞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예비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신 전문가 아무한테나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확한 정보를 들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신 전문가들에게 들으셔야 하고 그러면 그 내신 전문가들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대치 미래탐구의 팀장님들, 실장님들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런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어때요? 저희 강사들의 수업 중 그리고 상담 중에 또 자세한 설명과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이제 보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이제 썸머스쿨의 미래탐구 대치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오전에 진행되는 만점 사관학교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점 사관학교 스파르타인가? 자, 첫 번째 특징 딱 두 글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아침이라고 써져 있죠. 저는 이제 항상 방학 때 특강을 하면 아침에 저는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되게 아침형 인간이신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거 되게 편해서 그렇게 맨날 아침에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늦잠 되게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굳이 계속해서 아침에 특강을 개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강사들도 힘들지만 학생들도 힘듭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조금 마인드가 풀어지고 집에서 쉬고 싶고 늦게 일어나고 평소에는 학교 갈 때는 7시에 잘 일어나다가
방학에 딱 들어가면 10시, 11시 막 민기적 거리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그리고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이제 고1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름방학 요때 절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엄마 나는 그냥 주변에 옆에 이제 스터디 카페 시설 좋은 데 있는 거 시원한 데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인간들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드려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시작하자마자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제가 말해놓고 지키는 학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아이고 집에 애들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막 침대에서 유튜브 보고 학원은 나 1시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아침 시간을 되게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보내면 늦게 일어났으니까 또 늦게 잘 거 아닙니까? 그럼 늦게까지 또 잠 안 자고 핸드폰 만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아예 피곤하게 만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전사관학교 스파르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마무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희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길죠. 그래서 총 7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수업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강의는 3시간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보다 그 뒤에 진행되는 클리닉 피드백 테스트, 첨사, 상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긴 거죠. 실제로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우리가 수업을 들었으면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수업 내용을 2시간 동안 실컷 들었는데 언제 까먹냐? 문 열고 손잡이 돌리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었어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교실 안에서 묶어두고 집에 못 가게 묶어두고 4시까지 그날 배운 내용, 이해 안 된 부분, 문제풀이 안 되는 부분, 개념 추가 설명,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 피드백, 그 다음에 첨삭지도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제 수업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클리닝 시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처음 3시간 강의는 물론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진행하는 클리닉 1대1 테스트까지는 제가 이제 다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시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브로셔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9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학부모님들 이거 보시면 조금 좀 신뢰가 가시나요? 저는 이 시간표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근데 저는 작년에도 해왔고 재작년에도 해왔고 그래서 올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올해도 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더 발전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강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자, 이제 만전사관학교 스파르타가 좋은 거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성동일인가? 왜 쌤한테 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만의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뭔가 빽빽하게 굉장히 성의 없이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단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잘 읽으시기 힘드실 텐데 사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모든 수업 내용 영상 촬영본 제공합니다. 그날 이제 수업을 못 온 친구들도 동영상 이제 링크를 다 보내서 그날 수업 바로 하고 잘 들었는지 체크하는 과정 거치고요. 모든 매주 주간 테스트, 매주 개인별 클리닉, 매주 과제 검사 오답 정리, 비정기 무료 특강, 공휴일에 가끔씩 제가 무료 특강을 엽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고교 3개년 내신 기출 문제집 이런 것도 준비가 됐고 뭐 교과서 문제, 선별적으로 변형적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학원이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치동에서 어느 학원이 이런 걸 안 해줍니까? 다 해주죠. 이런 거를 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이제 폴더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정신없이 뭔가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 드시죠? 요것들의 정체는 뭐냐면 지난달 5월이죠. 5월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내신 시험 있었죠? 1학기 중간고사 진행 실시가 됐어요. 그 시험지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유명 고교들, 강남권 당연히 있고요. 서초, 반포, 분당,
목동, 중계까지 다 있고 지방 자사고들 있고요. 네. 자, 이 시험지가 제가 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죠? 1학기 대비할 때 이 시험지를 쓰려고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이미 다 활용을 했어요. 아니 올해 시험지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자, 즉시 수집, 타이핑, 그 다음에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대치동에서는 숙명여고가 시험을 좀 빨리 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틀 뒤에 진선여고가 시험을 쳐요. 그러면 진선여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숙명여고 시험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구하기도 힘들고 구했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시험지를 어떻게 그걸 다시 보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최대한 빨리 당일 수집해서 당일 타이핑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시험 이틀 남은 친구들한테 시험을 치게 되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트렌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 해의 트렌드 그리고 그 지역의 트렌드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작년 우리 학교 기출만 연습 실컷 했는데 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당해 어제 친 시험지 이런 그러면 되게 좋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적중수 치킨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당일 빨리 실행해서 빨리 타이핑 쳐야 되고 굉장히 힘들지만 효과가 좋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알겠는데 뭐 수업도 뭐 잘 해주시겠지만 자, 학생들의 멘탈 관리 이것도 역시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말 잘 안 듣죠. 근데 지금 말을 제일 안 들을 때 인생에서 제일 안 들을 때가 아마 지금 중3, 고1 넘어갈 때 이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익명으로 카카오톡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눠드린 제 설명 맨 마지막 표지에 보시면 역시나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를 학원 구석구석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바로 요 카톡방이 뜨면서 저한테 1대1로 익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앞두고 예비 시험 쳐봤는데 모의고사가 너무 점수가 안 나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익명이라는 거에서 아무래도 조금 요 학생들이 좀 안심하고 질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학생이면 한 5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일부러 모른 척 해줍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저는 알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요 링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뉴스 같이 생긴 이런 모습들이 보이시죠? 요 카드뉴스처럼 보이는 것들은 뉴스레터라는 건데 매달 그 학습 현황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학부모님들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거든요. 보시기 편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넘기면 다 볼 수 있게끔 보내드려요. 아니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매일 애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까지 사진 찍어서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 그래서 특강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 요번에 새로운 교재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나 아니면 요때 테스트 했는데 애들 분위기가 어땠습니다. 무료 특강을 했는데 요런 애들이 왔었고요. 뭐 이런 거 이제 예쁘게 제가 보기 편하게 편집해서 그러니까 분기당 한 번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여름 시즌, 겨울 시즌, 중간 시즌, 기말 시즌, 중간 시즌, 기말 시즌 6번 정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의 컨텐츠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실시간 기출 연습 테스트 그저께 친 시험지 바로 풀 수 있는 두 번째는 익명 카카오톡 상담 멘탈 케어를 좀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하신 점 많을 테니까 이런 뉴스레터까지 이렇게 제 컨텐츠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미 시작된 고1이라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송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수상에 대한 1학년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머님들. 수상을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안 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했을 텐데 1학년 내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화를 꼭 무조건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에도 또 해야 되겠죠. 그만큼 반복을 많이 해야 아이들 내신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동희 선생님은 수상을 이제 월수금 하는 거고요.
우리 다음에 나오실 선생님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단대보고 내신, 연합반 내신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전경수 선생님 나오셔서 수학 어떻게 스파르타 사관학교를 하실 건지 그리고 특강으로도 수투하고 수화가 또 있습니다. 우리 전경수 선생님 모시고 수업에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고 전경수입니다. 저는 바로 제 수업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 수업의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항을 최대한 담아주자라는 그런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런 문항들을 어떻게 묶어서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걸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제 교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문제를 뭐 이렇게 푸는 걸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어떤 연관성, 어떤 이 적합도를 가지고 교재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대보고입니다. 제가 지금 단대보고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단적으로 딱 3개 정도 학교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문항들은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문항들 내에서 제 교재하고 매칭이 됐다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시험을 보면 대충 한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를 볼 수가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 뭔가 오답률이 꽤나 나오는 문항들은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쉬운 학교들은 한 3문제, 4문제 정도 안에서 이게 판가름이 나기도 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항들은요, 일단은 그 5문항 정도를 추려내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적합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또 결론 짓는 말씀을 하나 언급을 드릴 거예요. 맨 처음 문항 좀 보실게요. 이게 근데 보이시나요, 지금 일단?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살짝 보이시나요, 그래도?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단대보고 기출을 보시면요, 이렇게 M에 대한 3차식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M에 대한 이제 2차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정수가 된다.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에서는 이 정도를 그럼 매칭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3차식이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서의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분모에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 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제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자연수, 여기에서의 정수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 자연수 정도로 바뀌어 있는 거죠. 다음 문제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간단한 매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문항이 이제 기출 문항인데요. P-Q라는 이런 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챙겨줄 수 있는 문항의 어떤 적합도는 이 정도 느낌입니다. P에다가 Q를 뺀 녀석이 어떤 자연수이다 정도.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P의 세제곱, 그 다음에 Q의 세제곱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4차식이 나와 있죠. 저는 그래도 이 교재 내에서는 이 정도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P의 세제곱에다 Q의 세제곱 뺐더니 4차식 나왔다. 이 정도의 어떤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사무형 자체도 지금 매칭이 됐지만요. 뭐 간단히 어떤 학생들은 이 뭐 별표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 뭔가 같이 어울려, 맞물려 있으면 안 된다 정도의 문제들. 자, 지금 좀 와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막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항들을 제가 대부분 다 뭐 맞출 수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적절한 자료들과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어떤 분석, 경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누구나 그 적합한 자료들 내에서는 이 정도의 매칭을 시켜줄 수 있어요. 제 교재에서는 이제
뭐 그런 매칭을 계속 시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간결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경기여고 문항들인데요. 여기서도 한 4문항 정도 아이들이 틀릴 만한 문항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제가 교재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를 말씀드리면 2차식이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기출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직선이 나와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y는 x 더하기 k라는 이런 직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난다 라는 문구가 제일 핵심적인 문구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냐, 조금 더 어렵긴 하죠. 2차식이 3개가 맞물려 있는 이런 함수 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직선 y는 x 더하기 k, 그러고 나서 이 녀석과 세 점에서 만난다, 이 정도의 문항들은 아이를 풀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여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것부터는 제가 정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뭐 3차식 나와 있고 F로 나온 나머지, 3차식 나와 있고 F로 나온 나머지, 3차식 나와 있고 G로 나온 나머지가 F와 관련된 어떤 식, 3차식 나와 있고 G로 나온 나머지가 F에 관련된 식, 이 정도의 문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식이 나와 있고 뭐 최대값 나와 있고, 범위 나와 있고 2차식 나와 있고 최대값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 것부터는 제가 그냥 모양새만 보더라도 비슷할 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초씩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유식만 보더라도 굉장히 적합도가 꽤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적합도는 사실상 이제 제가 무슨 뭐 쪽집게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어떤 자료 내에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 정도의 적합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교재는요, 첫 번째 시중 교재는 그래도 제가 참고를 해요. 한 10개 정도의 어떤 시중 교재를 제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맞물려서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한마디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더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학교 시험 하나당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지금 이 정도 여기에서 지금 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막 3문제 4문제씩 늘어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문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전에는 한 5문제 정도가 지금 모의고사 평가 문제에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매년 한 문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내지는 그냥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는 챙깁니다. 강남권에 있는 내신규칙 3개년치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 안에서 제가 교재를 구성하는데, 이 문항들을 다 모아놓으면 한 시험당 대략 5,000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시험당 5,000문항이라는 건 그럼 1년에는 몇 문항 정도를 아이들이 사실 이 문항들을 그냥 혼자서 다 본다라고 하면 몇 문항들을 봐야 되는 거죠? 2만 문항이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걸 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항들을 다 본다라는 건 2만 문항을 아이들이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절대 아이들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뭐 유사한 문항들 일단 다 추려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뭔가 오류가 있을 만한 문항도 추려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지금 요즘 시험의 경향성에 맞지 않는 문항들도 추려내고, 그렇게 해서 한 시험당 5,000문항을 1,000문항으로 추려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1,000문항을 난이도별로, 그리고 제가 수업의 어떤 흐름상 맞게끔 구성을 해서 이런 교재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교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 내지는 뭐 만점 상황학교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1개 정도씩을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점 상황에서부터 뭐 이런 교재들을 차근차근 다 해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제가 구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이들이 한 번씩 맛볼 수 있고 소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강의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정기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예비고1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요일, 토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하는 반을 하나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난이도는 수학과 기본 내지 실력입니다.
기본의지 실력은 일단 사실 제가 가장 첫 번째 교재로 만들어낸 트리거라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기본서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좀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중문 뭐예요라는 조금 더 난이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 개념을 탄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클리닉은 지금 방학 중에는 월요일, 금요일 오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2시에서 8시 진행을 할 건데 이 일요일 클리닉은 일단 저희가 학기 중에 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특강입니다. 수학2 기본 특강 하나를 제가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 1시 반에 5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만점사관학교인데요. 수학과 기본 실력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수학과 기본 실력 정규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내용 특별히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만점사관학교에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쓸 건 뭐냐면 컨셉 자체가 그래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간 내에 이 수학화라는 부분을 한번 그래도 다져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 왔으면 그래도 그날 배운 거에 대한 과제,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학습은 그날 다 해결을 하자라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당일에 수업 이후에 바로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직접 또 같이 들어가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아마 9시에 오면 저녁 5시까지 그냥 있다가 공부 계속 하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송동일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 듀엣을 한다는 느낌으로도 뭐 들어가 있어요. 송동일 선생님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학상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수학화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숨가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 수업에서 나름대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 클리닉입니다. 근데 그 클리닉에서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조교 아무나 쓰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제 후배들 위주로만 이제 조교를 구성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학벌 좋아서 제가 뽑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원 생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른 과 학생들은 그냥 애초에 수학 교육이란 거에 뭔가 꿈이라든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지 그냥 와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대략 그냥 설명해주고 집에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게 저도 좀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들 한번 써봤는데 그 친구들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 교사를 뭔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든가 자기가 미래 학생들을 뭔가 수학을 잘 가르쳐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뭐 하나 아이들이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아이들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 저는 메인으로 수학교육 학생들 이렇게 조교로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이제 앞에 1번, 2번으로 말씀하신 송동일 선생님, 정경수 선생님으로 하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9시에서 5시까지 수상화를 이번에 완벽하게 한 바퀴를 실력까지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요거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앞 페이지에 수원 수투 김성엽 선생님이 계신데요. 사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김성엽 선생님도 서울대 수교과를 졸업하셨고 수업은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수업을 하시고 대신 이 선생님은 오전에 클리닉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워낙은 연사로 나오셨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49제라 날짜가 또 계산하니까 오늘이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못 나오신다 그래서 김성엽 선생님은 못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들 수상화를 사관학교로 하시든 수원 수투를 사관학교로 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수원 안 했는데 수투가 가능해요? 어머니 수원 수투는 가능합니다. 수원을 안 했어도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하시든 수상을 하시든 사관학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모실 선생님은 우리 배장윤 선생님이시고요. 배장윤 선생님은 뭐 이미 우리 선배 어머님들한테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래탐구의 대표 강사시고 워낙에 입시 실적이 아주 탁월하게 되게 좋으시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학년 수능까지 다 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고3 1학기 미적을 아주 많은 아이들을 열심히 챙기고 있으십니다. 우리 배장윤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셨길래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원하는 입시, 의대라든지 서울대에 메이저를 잘 갈 수 있는지 우리 배장윤 선생님 모시고 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배장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수업 지금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제 설명의 안내 자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화면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예비고일 수업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배장윤 선생이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치동 미래탐구에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1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제 고3 1학기까지 학생들의 내신과 수능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맡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 강남권에서 내신 1, 2등급을 다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내신과 수능을 이제 해결해가지고 이제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반이고요. 지금 앞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뒤에 계신 분들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예비고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고 1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1 수학상 내신 기출 분석이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현재 강남권 그리고 서초 송파나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1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뭐 기본적인 문항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항에 대한 대표 소스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얼마나 학생이 분석해서 잘 푸는지 그리고 숫자가 변형되거나 형태가 변형됐을 때 어떻게 잘 푸는지가 가장 관건이고요. 고1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안점을 삼으면서 예비고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방향성과 깊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학생이 예비고에 대해 공부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냐면 내신과 수능. 앞으로 저희가 볼 수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가르쳐도 충분히 많은 양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주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깊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경험은 하고 내신을 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쭉 나뉩니다. 현재 중등에서 아시겠지만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나중에 내신 1에서 4등급까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때 상위권이면서 공부를 탄탄하게 잘하는 학생들만이 고등학교에 가서 1, 2등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걸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화시켜가지고 어려운 난이도로 변형됐을 때도 학생들이 이걸 맞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비가 해야 되고요. 저희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잘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앞쪽에 있는 그 두 문제가 이제 이번에 1학기 내신에서 나왔던 뭐 경기고, 잠신고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수업 자료에서는 다양한 형태들로 적어도 1번 이상 많은 문제 한 6번까지도 변형돼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기간별로 시기별로 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일 수학습들이 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저런 부분 이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제 이번 예비고일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작년 여름에도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예비고일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학생이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개념에 대한 부분은 기본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심화 개념,
이제 내신과 수능에서 이제 꼭 그 문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심화 개념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정확하게 학습이 되고 이제 그걸 문제에 어떻게 좀 적용시켜 나갔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학생들이 해나가면 안정적으로 이제 1, 2학년 때 내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 습관적인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 여학생들이나 꼼꼼한 남학생들은 그 중등에서도 많이 잘 다져져서 올라옵니다. 근데 학생이 만약에 풀이 습관이 좀 중근한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시험을 칠 때 계속 실수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이 예비 고1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습관을 좀 잘 들여주지 않으면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습관을 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비 고1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도 해나가지만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올바르게 학습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나중에 1학기 내신 대비를 할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뭐에 초점을 두셔야 하면 무조건 본 학기 내신 수상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학기 내신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시고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수상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어떤 모의고사 기출이나 내신 기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 때부터 해가지고 내년 1학기 때까지 수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단계별로 올려나가면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순환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만 학생들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1, 2등급 그 다음에 또 공부를 그렇게 해도 학생들은 이제 3, 4등급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수상하에 대한 부분을 완전 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켜나가는 게 주 목표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지금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겨울방학 때까지 미적분까지 다 보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내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또 반복 심화를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학년 때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수능 기출과 EBS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변형되어 있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3학년은 제가 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수능도 대비해야 되는데 미적분이란 과목을 또 내신까지 거치면서 수능까지 대비해야 돼서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 목표는 뭐냐면 선행을 나갈 때 충실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본 학기 고2 1학기 2학기 때 수원수투 내신이 진행되고요. 그 내신이 끝남과 동시에 수능까지 정확하게 소화가 다 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을 각 학기 내신이 끝나면서 수원수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안정적으로 수능 수업과 미적분 수업을 또 진행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초점으로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 반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고 했었던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딱 봤을 때 여름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바는 수원 심화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수원 심화가 중등에서나 시중 문제집이랑 실제 내신과 수능이 가장 갭이 많이 벌어진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들이 내신에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수능은 작년과 올해부터 대전교육과정으로 모의고사가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렌드 반영이 현재 시중 문제집에는 굉장히 좀 늦춰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을 이제 예비고 1 중등 과정에서 기본과 실력 과정 2번 이상 본 학생들이 저희 대상인데 그 정도 본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기존에 나와있던 모의고사 기출 중에 내신에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한 킬러 분석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2 내신 고3 이제 수능을 지도를 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경향성까지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이 수원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고2 수준에 거의 준해가지고 이 예비고일 학생들의 심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인 차이가 좀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기본 골자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압축 심화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원을 2번 이상 본 학생이라면 이제 이 과정을 추천드리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은 미적분까지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까지 갔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번 여름부터 수원을 다시 심화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한 2번 정도 본 학생, 그러니까 수원을 2번 이상, 그 다음에 수투를 1번 정도 이상 이렇게 봤던 학생이라면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수원을 꼼꼼하게 대비해가지고 이제 중등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심화해가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10월
10월 초로 나와 있는데 이게 9월 초입니다. 예, 7, 8월 동안에 수원 심화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10월 초까지 수수를 실력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휴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그때 재개강할 때 이제 미적분 기본 실력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학생이 수원과 수투와 미적분을 충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수원 수투는 충분히 어차피 공통 과목이고 학생들이랑 이제 이과 상위권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6월 입시 자료도 보셨지만 문이과의 갭이 사실 1등급이 수능에서 지금 6평 1등급을 거의 95%가 이과가 가져갔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 학생들과 내신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수원 수투를 충실히 깊이 있게 또 상위권 학생들은 잘 다져주고 나중에 미적분 과정에서는 잠깐 이렇게 뭐 다른 과정을 하셨다가 겨울방학에 다시 저희가 뭘 하냐면 예비고일 겨울방학의 수상 심화 과정을 2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상을 이전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비고일 지금 여름 때부터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수상은 매주 한 번씩 저희가 스포반으로 운영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내신 기출 테스트를 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확하게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 치고 그다음 매주마다 수상 워크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상은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예비고일 때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학생들이 뭐냐면 수상을 놓치다가 겨울 때 선행을 많이 나가려 하다가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이제 수상을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그때는 최상위권 상위권 되기엔 되게 좀 늦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상 부분을 계속 점검이랑 이제 실력을 다져준 상태에서 관리를 한 상태에서 겨울방학 때 가서 제가 이제 모든 내용에 대한 어떤 개념 심화나 스킬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나 내신 기출들을 분석하면서 진행되는데 이제 그때 방학에 2달을 꽉꽉 채워서 대비를 해야만 이제 학생들이 잘 해나갈 수 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 앞부분부터 연습이 되고 있어야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1학기 내신 대비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후 설명에서 말씀드리지만 수화 과정과 다시 한번 더 이번에 예비고일 여름방학 때 수원심화를 못 들었던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다시 한번 더 수원심화를 들을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에서 다시 한번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번에 이 수업을 듣기가 조금 커리큘럼이 좀 늦은 학생들이라면 지금 학생의 수준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잘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 또 수원 심화를 들어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수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시각이나 문제 해결력들을 좀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 한 부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주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항상 예비고일 설명회 때문에는 이제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학생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시면 학생이 이제 점수가 이렇게 뜨는데 그 점수가 사실 학생의 실력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두 학생 다 입반 테스트, 예전에 입반 테스트였는데 학생들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위의 문제는 뭐냐면 복소수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학생이 일일이 대입하고 있는 거죠. 수상 문제 중에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어떤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구조를 익혔다면 암산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학생들이 노가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푼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는 말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 쌓기나무 피라미드 1층부터 20층까지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몇 개의 정리면체 조각이 필요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20줄 이상의 상세한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또 맞춘다는 거죠. 예비고일이. 이 꼼꼼하게 좀 계산력이 좀 익숙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또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이 실수가 많다,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심화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본 내신 때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 때 가가지고 실력으로 다 점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부분 풀이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일일이 다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다 선수력 첨삭들을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 들어오면 항상 매번 테스트를 보면 서술형 첨삭 조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서술형에 대한 부분은 일일이 이제 논술 전형을 합격을 했든, 그다음에 또 뭐 고등학교 이제 상위권이어서 이제 의치될 때나 그다음에 서울대를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이런 답변들을 일일이 첨삭 지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이 좀 더 매끄럽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예비고일 때부터 계속 진행해 가지고 제가 수업을 듣는 모든 수업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걸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렇게 점수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예비고일 때부터 좀 잘 잡아나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조금 건너뛰게 될 거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말씀해 주실 거고, 수상에 대한 부분은 고1 때는 시중 문제집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변형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기본서, 유형서, 내신 대비와 기출 문제집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집을 예비고일 때 풀어봤다면 동급의 문제집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고 중요한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혹시 만약에 학생이 이런 문제집들을 풀어봤다면 다른 문제집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문제집들은 다시 나중에 또 다음 설명에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 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 상위권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맨 뒤에 보면 수강 후기에도 학생들이 잘 적어놨었는데요. 학생들이 개념적인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탄탄하게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꼼꼼한 문제풀이랑 분석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신 기출 중에 중요한 문항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 필러 문항들을 분석하는 법들을 그 위에 얹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인 어떤 성향, 실수에 대한 부분이나 시험적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학생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좀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수학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0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수업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에는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교 선생님이 하루 종일 이렇게 상주하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는 클리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화목 낮 시간에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원래는 좀 수업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것도 중요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디딩답이 필요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제가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은 아까 7월 14일부터 개강해가지고 수원 과정을 이제 2달 동안 진행하는데 이제 14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5페이지에 이제 회차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요. 사실 무엇 하나 뺄 단원이 없고 되게 요소별로 다 중요한 게 또 수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킬러 파트들이 각 주제별로 전부 다 들어있고, 학생들이 아까 2번 정도 수원을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시 들어와서 내신 기출에 대해서 나왔던 문항과 수능 킬러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제가 건너뛰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그래도 좀 이 정도의 단계별로 힌트를 줘 나가면 학생이 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만 제대로 원리에 맞게 푼 건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의 수준에 그래도 준하게끔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한번 제대로 따라오면서 들으면 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아까 9월 1일부터 다시 수투로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재는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이랑 내신 기출 중에 중요 문항 그리고 시중 문제집 중에 우수 문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제는 저희가 70문제, 회차당 70문제 정도 내외로 비율별로 조정해가지고 좀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실력 문제, 실전적인 문제, 심화 문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별로 학생들의 문제 비율이 좀 조정될 뿐이지 학생들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가져가지고 과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아까 주 1회는 계속 수상 내신 기출 테스트랑 워크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70문제 플러스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6, 70문제가 더 나가기 때문에 한 주에 한 200문제 정도를 이제 학생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답노트랑 뭐 개인별 첨삭 같은 경우에는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수업은 저희가 청강과 라이브 수업 그리고 동영상 보강, 복습 동영상이 이렇게 또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자기가 좀 필기를 못했거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밴드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듣고 나서 그날 질의응답을 최대한 하고 제 클리닉 가서 또 마무리를 짓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만약에 학생이 공부하다가 질의응답이 온라인 좀 원격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문자 질의응답도 받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밴드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찍어서 올리면 저랑 조교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학생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충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또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주 하시는 질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또 추후에 2학기 설명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강의 후기를 보시면 이제 서울대 의대부터 이제 의대랑 서울대 들어갔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느꼈던 부분을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내신과 수능에서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후기들을 읽어보시면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좀 느낌이 진행되시는지는 학생들 목소리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그 학원 상담실이나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제 또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이쪽으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되는 시간에 상담 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반 테스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입반 테스트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수상과 수원 부분을 진행을 하고 수원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난이도가 기본 문항부터 심화 문항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이 이 수업을 온전히 제대로 듣고 도움이 될 학생들을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학생이 지금은 좀 낮게 이제 이전에 좀 제대로 다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솔직하게 또 말씀을 결과랑 함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학생에 대한 부분 수원 입반 테스트랑 수상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서 현재 상황을 잘 점검하신 다음에 또 이후 과정을 따라가시면 아직도 충분히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 뒤에 또 다른 연사분 설명도 잘 들으시고서 또 다음 설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잘 들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죠? 다음에 나오실 선생님은요 노영수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전에 대성과 정진, 고3 재수종합까지 다 하셨던 선생님이시고 한양대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다른 1, 2학년 수업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화목 9시에 수하를 깔으셨어요. 우리 선생님 모시고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케미를 아주 잘 맞춰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클리닉을 아주 잘해주시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노영수 선생님 모시고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과수 수학을 맡고 있는 노영수 강사라고 합니다. 네. 미래통과는 2015년부터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재수학원에 있다가 대학 가기 위해서 일단 정시보다 이제 내신, 수시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래통과로 와서 학생들 내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학교 선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진행에 대해서 그런 데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니까 그런 쪽 위주로 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과 실력으로 이제 개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대로 오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자체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오후에 클리닉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5시까지 당일 숙제들, 그 다음 당일 오답 노트들, 전화, 그 다음 조교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올 수 있도록 당일 마치는 수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후에는 수원 수투 이제 정규반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능하면 이제 미적분까지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다 마치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커리를 조금 좀 빡빡하게 짜놓긴 했는데 어머니들께서 꼭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무조건 수원 수투 미적분 다 마치고 입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선행이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수상 수하 조금 더 확실히 다지고 가는 거 그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괜히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을 모두 못 마쳤으니까 우리 애가 좀 힘들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많이들 이제 선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어차피 보통 고3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확실히 이제 봐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교육과정에 이제 공통 과목으로 수학 1학년 때 이제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그다음 진로 선택으로 기하, 경제 수학이 있는데 보통 이과 쪽으로 고민하시면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실 건데 이과 최상위로 간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를 가든 이제 논술로 준비하든 미적분 선택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미적분에서 정 좀 힘들겠다 싶으면 기하 쪽으로 선택도 괜찮고요. 일단 교육과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진로 선택 요것들은 뭐 이과 쪽에서 기하를 하고 문과 쪽에서 경제 수학 하게 되는데 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다 이제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신에서 크게 비중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아까 선행 커리를 짜놨었던 게 오로지 수원, 수투, 미적분만 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기하, 확통 이런 거 한 번쯤 보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하를 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과 같으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확률과 통계를 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커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확통, 기하 막 봐야 된다. 그건 이제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간단히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눈에 좀 더 보이게 표로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이게 이제 수학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수학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요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전에는 수원, 수투, 아니 미적분 1, 미적분 2 차례대로 무조건 배워 나가야 되는 과정이었다고 치면 지금 교육과정은 이렇게 이제 표로 작성된 것처럼 굳이 수원을 배워야지 수투를 배울 수 있고 수투를 배워야지 나머지를 배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보시는 것처럼 1학년 수학을 배우고 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 배워도 괜찮아요. 학교에 따라서 수원 확통을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수원 기하를 배우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결국 3학년 때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원 수투가 이제 필요해서 미적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들 돼 있는 게 진로 선택으로서 절대평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치기 전날 교과서만 열심히 풀어도 충분히 A가 나올 수 있는 과목 기하, 경제, 수학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일반 선택으로 상대평가로 다 공부를 조금 이제 빡빡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학교별로 수학 커리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다 고등학교 이제 다 올라갈 때까지 진행되는 방식이 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는 학교들 경기고라든지 영등고, 중등고 그런 데 가면 보통 이제 타이거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확통 같은 거, 미적분 같은 거 굳이 1학년 때 일찍 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2학년 때 이제 수학 수투를 배우면서 그냥 기하, 절대평가 그냥 가볍게 이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타입 2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고 같은 경우가 남고보다 이제 문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확통을 좀 일찍 가르치고 싶은지 확통을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거의 학생들 공부를 많이 열심히 안 해요. 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한 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내신을 보면 되긴 되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하면서 생각이 다들 그래요. 어차피 수능 안 보는데 확통 왜 하지? 하면서 공부 대충 해요. 문과 같은 경우는 해봤는데 이과 애들이 더 잘하는데 어쩌지? 하면서 공부 좀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하는 과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면 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애들이 이제 1학년 때 좀 열심히 보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가볍게 진짜 봐도 괜찮아요. 시험 전날 가볍게 이제 보면서 질문해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메인 과목들은 수원 수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 4 그냥 이런 경우가 조금 학생들이 학교 선택했을 경우에 대신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빡빡하게 좀 나가야 되는 학교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같은 학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등고도 교육과정 첫 해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고 우리 학교 안 되겠구나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타입 1, 2 그냥 이런 과정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수학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니까 선행 커리를 조금 어떤 식으로 짜야겠다라고 그때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너무 빨리 수학, 수학, 미적분, 고등학교 6학년까지 무조건 맞추겠다. 그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1학년 돼서 1학년도 이제 교육 과정이 살짝 조금 좀 달라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진도 나가는 과정.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내용에 조금 맞춰가지고 진도로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특이한 학교는 단대국어. 단대국어는 진도가 아예 좀 다르게 나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쪽 조금 나가고 요거 조금 나가고 하면서 그냥 지멋대로 나가요. 학원을 다니지 말라 그냥 그건데 단대국어관이 따로 운영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는 게 많이 다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학교들이고 저는 조금 특이하게 나가는 학교들도 좀 있긴 있어요. 오른쪽처럼.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일반적인 진도는 그냥 내용에 맞춰서 1년 동안 커리를 잘 짜서 나가는 학교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분량에 맞춰가지고 1년 동안 나가는 학교들. 학교들이 나가는 진도가 조금 좀 다르긴 달라요. 저는 이제 내신반 1학년 진행할 때 다 섞어서 같이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좀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서 진도 맞춰서 1학년 내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먼 얘기죠. 학교별 수학 내신들은 이쪽에 남고들, 휘문고, 중등고, 경기고 다 어려워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휘문고는 이제 요즘 서술형이 좀 많이 어렵고 중등고는 늘 어렵죠.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손해보지 않겠다 하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면서 늘 시험 어렵게 나오고 경기고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죠. 어딜 가든지 간에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고는 EBS 쪽을 열심히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있고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내신은 좀 많이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대고고, 중상고, 영동고, 중대고고 특징적으로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숫자가 많다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학교들 다른 거 이게 진짜 막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별로 내신을 열심히 이제 분석을 좀 해서 학생에 맞춰서 자료를 이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리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들도 이런 식으로 다 다루고요. 진선요고가 요즘 들어서 내신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진선요고 학교 선생님 이름 자체도 저도 외웠어요. 왜? 학생들이 맨날 욕하더라고요. 와서 아우 진짜 뭐 하면서 맨날 욕을 해서 진선요고 그 선생님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제 외우고 있는데 요즘 내신이 좀 많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너네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슬슬 내신 포기하고 정시 준비해야지라고 이제 시험 전에 얘기했다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1학년도 그렇고 요즘 들어 조금 좀 많이 어렵게 내고 있고요. 숙명여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1등급 컷이 100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1등급 컷이 70점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좀 쉬웠다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여고 같은 경우나 흥강여고는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어요.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들로 이제 진행을 한다 하는데 공립인지 그런지 몰라도 경기여고는 학교에서 자료를 정말 정성스레 만들어주는 다른 학교는 다르게 그냥 저도 이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우리 학교 프린트다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교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들 좀 열심히 최대한 좀 분석해서 그냥 학생들한테 필요한 자료들 좀 많이 준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돼서 이제 먼 이야기긴 하지만 내신반 진행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교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커리큘럼 진행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최종 목적은 수능이긴 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봐야 되는 게 내신이죠. 1학년 입학해서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 나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와. 수능 준비할래. 근데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오로지 전국에 있는 2006년생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2006년생들만 경쟁해서 1학년 때 모의고사를 치면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능 되면 저 2005년생, 4년생, 3년생들과 함께 경쟁하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돼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모의고사는 등급이 잘 나오고 내신은 등급이 좀 안 나온다. 그래서 수능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3년 동안 본인이 커리 짜서 잘 할 것 같으면 내신 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이제 수능 준비를 멀리 좀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신 문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내신 문제들이 다들 이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신 눈앞에 있는 내신 준비들 잘 해놓으면 수능 준비가 돼 있을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방학 때 그리고 이제 학기 중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특강이라든지 그런 수업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 학기 중에서는 내신 기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워크북도 이제 난이도를 분류를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서는 학교별로 주요 문항 최대한 분석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문제들 분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조금 새는 것 같은데 내신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왜 수능평가 모의고사 문제가 중요한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교재는 교재 워크북 이렇게 무조건 따로따로 진행이 돼 있고요. 워크북을 가지고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교재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제가 수업 진행하는 동안 요교실에서 늘 조교들은 워크북 숙제를 채점하고 5단부터 나눠주고 예시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얘기 드렸었는데 문제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1학년 내신이에요. 1학년 내신이라고 사설 문제집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뺏겨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사설에서 뺏겨 나오는 건 조금 이상해요. 뭐 사설 문제집에서 이제 내신이 나온다?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고, 정말 거의 없고, 내신 기출로 이제 나오는 거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데서 좀 괜찮은 문제가 하나 나온다라고 싶으면 그거 그냥 뭐 현대고에서도 뺏겨 나오고 고인고에서도 뺏겨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능여고, 담신고, 휴문고 뭐 학교들 가리지 않고 1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달라요. 경기고, 영동고, 현대고 그런 쪽은 EBS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보통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 모의고사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수능에서 거의 킬러 문제급 한 10년이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계속 내신에서 변형 출제가 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평가 모의고사 문제들 그냥 문제 형태도 거의 안 바꾸죠. 내신에서 거의 그대로 나와요. 내신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런 문제 모의고사가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학교도 뭐 가리지 않고 뭐 세아여고가 됐든 경기고가 됐든 건강여고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준비, 모의고사 준비, 수능 준비 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내신 준비하고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 과목은 조금 다를지 몰라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3년 동안 내가 수능 준비하겠다라기보다 눈앞에 있는 내신 열심히 하면 다들 수능 준비까지 다 잘 돼 있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로서는 제가 늘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 이런 평가원 문제들을 방학 교재, 그러니까 학기 중이 아닐 때 교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서는 내신 기출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 학교 문제 난이도 자체가 뭐 학교에서 좀 자존심인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너무 쉽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학교 좀 쉽게 만만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학교에서 내신을 되게 좀 어렵게 내려고 정말 내신이 좀 많이 어려워요. 다 모의고사 기출 외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다짜고짜 해도 공부 없이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내신을 이제 다짜고짜 어렵게 된다라고 그러면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뭐 평균이 30점대, 40점대, 평균이 50점대, 1등급 컷이 뭐 50점, 60점 이렇게 너무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내신을 학생들별로 이제 제일 준비 열심히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이,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찍어줘요. 이번 같은 경우도 벌써 찍어준 학교도 있죠. 진선여고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문제들 한 70문제 정도 이제 목록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제발 공부 좀 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찍어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비슷한 문제들 찍어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런 문제들도 학교에서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 거다 하는 게 있으면 비슷한 문제 만들어서 주고 아니면 찾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먼 일이긴 하지만 내신 준비 기간에는 최대한 학생별로 학교별로 분석을 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신. 그래서 그 내신에 나오는 게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우선은 방학 기간에는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 그거 위주로 열심히 보고, 내신 기간에서는 내신 기출들, 그다음 학교 완전 시험 기간에서는 학교별로 이제 분석해서 주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별로 이 학교의 시험 문제 개수, 저 학교의 시험 문제 개수, 배점 그런 거 다 다르다라고 이제 보여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 기간의 이야기긴 하지만 학교별로 저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다 다르게 이제 시험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당일에 같은 날 시험을 보더라도 학생별로 너 시험지 이거, 너 시험지 이거 해서 뭐 이게 어디 거죠? 경기여고 시험이네요. 네, 경기여고 같은 경우가
뭐 객관식 16개, 서술은 5개 나오니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약속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진선요고도 뭐 객관식 16개, 단답형 3개, 서술은 2개. 최대한 이제 학생들에서 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다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님들이 혹시 선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갈지 고민이 조금 좀 많고 하시면 한번 뭐 특강이 됐든 뭐 어떤 수업이 됐든 이제 수업에서 들어오시면 이런 거 시험지, 진짜 내신 기출 시험지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한번 풀려보세요. 수상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8, 90점대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선행 열심히 빼셔도 괜찮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좀 선행에 이제 내신 문제 풀면에 있어서 좀 어렵다, 아주 좀 어렵다 싶으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상 수배가 최대한 조금 많이 다시도록 이제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저는 수원 수투 미적분이라 써놨지만 굳이 그렇게 손에 빨리 빼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뭐 지난 달이죠. 여학생이 한 명 있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행 어디까지 했냐 물어보니까 수상하고 수하 하다 말았어요 하면서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행을 아예 안 한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 이제 가면서 그냥 1학년 2학기 때 해야 될 거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 해야 될 거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렇게 선행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당 학기 또 열심히 그냥 본 친구도 의대 가고 그냥 그렇게 다 해요. 굳이 무조건 선행을 해야지 좋은 대학 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 학생 수준에 맞춰서 그 당해 해야 될 거, 그 눈앞에 있는 것들 열심히 좀 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하고 괜찮다, 확실히 엄마 나 수원수도 다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싶으면 그때 돼서 이제 미적분 선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이제 해주시는 거죠. 늘 이제 수업할 때마다 시험에 대한 오답이라고 하든지 숙제에 대한 오답들 다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방학 때 특강 기간 때 오답지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학교 중에서도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 틀렸었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방학 기간 제가 이제 수화 이제 실력 특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특강하는 기간 동안에서는 오전에 제가 수업하는 동안 조교들이 이제 뭐 틀린 거 문제들, 그다음 숙제 틀린 거 문제들 다 이제 풀어서 그 당일 틀린 문제들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완전히 확실히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노트 나오고 진행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래서 뭐 수업 준비 요건 뭐 특별한 거 없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중 지금 저희 여름방학 수업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지만 학기 중에서는 토1로 이제 늘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방학 때 같은 경우가 저희가 화목 수업이니까 화목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이제 클리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화목 때 시간이 조금 빡빡하다, 화목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다 싶으면 다른 요일 때 클리닉 시간 보내주셔도 제가 이제 질문받고 월수금 오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학생들 질문받고 있을 거니까 그때 보내주셔도 늘 채운 그 질문 잘 받으면서 부족했던 부분 잘 채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수업 이번 여름에 할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고요. 혹시 뭐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데 있으시면 제 연락처도 있고 거기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편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우리 선생님은요, 임윤석 선생님이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뭐 중간고사 잘 챙기셨고 기말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 성적이 무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다 똑같이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케어를 너무 잘하시고 수학이란 과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티칭만 해서는 성적이 나오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티칭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아이한테 체화시키느냐, 그 체화, 그 EQ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 명 한 명 잔소리 해가며 뭐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한 명 한 명 성적을 잘 끌고 가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윤석 선생님 모시고 아이들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임윤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밖에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도 너무 다운돼 있으세요. 어머님도 지금 시험 보시는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이렇게 이런 리액션 해주시면 저도 이제 사람인데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려고 왔다가 너무 잘 들어주시네. 근데 조금 더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별로 반응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우중충하게 있으셔가지고 혹시 여기 불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내신 1등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내신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모르겠으나 저 때도 유행했었던 게 있었고 우리 어머님들 때는 아마 정석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했겠죠. 지금의 유행은 정확히 교육청 문항입니다. 교육청 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올해 기출입니다. 중간고사. 왼쪽 게 교육청 기출이고. 그런데 그 교육청 문항은 절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 한해서는. 서울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게 교육청 문항인데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변형 중 하나입니다. 그림 삭제. 그런데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실제 교육청 문항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M의 값이었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기울기인데 갑자기 어렵게 바꿔서 여전히 숫자랑 그림은 없고 갑자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구하고자 하는 걸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이러면 이게 실력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세화여자고등학교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가 출처가 이 문제라는 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변형이 돼서 나온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형이 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키로 잡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체화하는 걸 가장 키로 잡아요. 그러면 문제 접근 방식은 실제로 그 문제를 시작하는 방식을 뜻하고 체화라는 건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되다. 그래서 저는 수업 구성 자체를 문제 접근 방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내신 기출문제고 이게 이제 중대국어 기출이고요. 위에 문제 보시면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그냥 한 번 정도 풀고 오답 노트 풀고 끝내고 시험장에 가면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라고 고민할 거고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 문제 나왔네 땡큐 하면서 바로 딱 문제 접근 방식을 치고 들어가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거의 똑같죠. 그래서 문제 접근 방식을 체화하는 건 제가 이게 장담을 하는데 그냥 틀렸던 문제를 똑같이 풀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본교재 이렇게 이게 교육청 문항입니다. 본교재 문항을 넣어줘요. 그럼 과제에 비슷한 거 찾아서 넣어줘요. 그리고 또 넣어줘요. 그리고 테스트 또 봐요. 이렇게. 살펴보실 수는 없겠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실제로 수식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연습을 하면서 계속 문제 접근 방식을 체화를 시키는 거고 오답 노트는 당연히 따로 주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차피 요즘 내신은 유행이 있다. 근데 그 유행이 교육청 문항인데 이게 깨지는 학교가 하나고랑 중동고는 깨져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단대국어는 부교재가 좀 하나 특수한 게 있어서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고 그게 교육청 문항이고 그 교육청 문항이 그대로는 안 나오고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니까 그 변형되는 문제들 자체로 체화시켜서 풀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주요 드린 말씀이고 내용 설명은 항상 합니다. 항상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접근 방식이 똑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멘트 하나,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라는 멘트 하나 때문에 문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번호 때 보시면 비슷하죠? 그래서 애들하고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교재 유사 테스트 다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제 필기본으로 수업을 항상 진행하는데요.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글씨를 이렇게 잘 쓰진 않잖아요. 제 글씨는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아이패드에 써서 그렇다라는 핑계를 드리고 좀 이쁘게 다시 쓰려다가 또 이게 거짓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선 보셨나요? 네, 이 선 그리고 요거예요. 네, 사실 저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저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관심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기승전 여기.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시간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중요한 건 다 빼먹어요. 여기, 여기.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저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고 실제로 이 문제도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된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떤 학교에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다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필기본을 제공하고 되려 중요한 거를 이렇게 형광펜을 칠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제가 경험상 이렇게 해주면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시간이 좀 아껴져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 반은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인데 한 9시 반쯤에 그냥 끝나면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프를 풀었고 이 친구는 센을 풀었으면 너는 이 문제집 풀자, 너는 이 문제집 풀자 하면서 전부 다 숙제 검사하고 질문 받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데요. 관리는 좀 자신 있는 편인데 클리닉은 주 5회 이상이고 현재는 어쩌다 보니 7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저는 저 시간 날 때마다 해주고 있고요. 이제 숙제 검사가 좀 스트레스이실 텐데 제 숙제는 항상 누적으로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주차 과제, 2주차 과제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검사가 되고 A인데 이제 A는 다 푼 상태를 뜻하고요. 만약에 A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클리닉을 부르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남기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잔소리는 요거 안 되면 잔소리 하죠. 수업 듣는 태도 별로고 그러면 잔소리 하고 네, 얼마 전 어떤 여학생 불러서 잔소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고2니까 너무 힘들대요. 과학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같이 좀 위로를 해줬어요. 잔소리 하려고 불렀는데 일단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고 당일에 갑자기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일이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걸린다 라고 해서 질문 못하겠다 하면 클리닉 못 오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질문하면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첨삭해서 주고 네, 실제로 숙제한 거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내라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아마 요거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중 문제집에 대한 조언인데 제가 대놓고 네,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BS 문제집이 있어요. 네, EBS 문제집이 있죠. 그리고 많이들 EBS 문제집을 제가 일부러 이거는 써놓지는 않는데 EBS 문제집을 추천을 하실 텐데 다 괜찮은데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EBS 올림포스 고난도는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서 쓰면 푸시고 아니면 저라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특색이 있어서 네, 쓰는 학교가 있죠. 단대, 부고, 하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단대는 일부 발췌해서 프린트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석, 일품 이런 문제집들 있죠. 그냥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문제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문제집에서 문제를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고 압구정고등학교에서 블랙라벨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쓴 적이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고등학교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휘문고 이런 데 한번 시험지 잘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배점 가르는 문제에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 문항의 변형이 흐름이면 교육청 관련 문제집이 베스트가 될 텐데 그냥 지금 사실 그거는 학원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제 자체교재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잖아요. 2009년 거를 풀리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요즘 유행이 되는 걸 풀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자이스토리가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불안하다 라고 하면 자이스토리가 괜찮습니다.
저 교육청 문제집을 딱 대놓고 딱 치고 들어오는 문제집이 그게 많지를 않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요즘 내신은 교육청 문항이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행은 어디까지인데 그냥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오랜 시간 들으셨으니까 딱 두 가지 키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직전 겨울방학에 다음 내신은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무조건 수학상 하시면 되고 다음 여름방학에 무조건 수학하 하시면 되고요. 네, 가끔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 중에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 자체가 아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미적분을 언제 하냐가 문제예요. 네, 이과를 지망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미적분을 언제 하냐가 문제인데 딱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겨울방학이 좋아요. 네, 그거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겨울이 기니까. 근데 해보면 막상 겨울에 미적분 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좀 이유가 다른데 바빠요. 네,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과학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딱 기하 들어오면 미적분 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는 겨울방학이 최선이나 여름방학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1이랑 수2가 실력 이상은 해봤어야 돼요. 이게 최선.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 전에 수1, 수2 실력을 돈 상태.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하면 뭐 여름방학에 하는 것도 괜찮고 수1 실력, 수2 기본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네, 수1 실력, 수2 실력이 베스트인데 수2 기본까지 듣는 건 납득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수1 기본으로 낮춰드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미적분 들어갔는데 수1 내용 모르면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내신 거는 무조건 그 직전 방학에 하는 거고 네, 미적분에 대한 조언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기본 실력 심한데 이게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요. 제 수업 기준입니다. 이건 제 수업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력이 마플 시너지 내신고쟁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심화는 교육청 문항 변형된 문항들 사실상 내신 기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는 사실 완전 자체 교재고요. 모든 수업은 자체 교재이긴 한데 부교재 또한 자체 교재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본이 센이고 실력이 마플 내신고쟁이라고 했는데 마플보다 내신고쟁이가 어렵고요. 네, 내신고쟁이는 심화에 속하는 선생님들도 꽤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문제집의 공통 특징이 유형이 나눠진 문제집입니다. 무슨 유형이야, 무슨 유형이야, 요 유형이야. 인데 네, 저라면 꼭 풀겠습니다. 저라면 꼭 풀겠습니다. 언제가 됐든 괜찮습니다. 직전 겨울방학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저라면 꼭 풀겠습니다. 푼 친구랑 안 푼 친구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사실 어머니도 좀 이렇게 반응이 좀 좋다고 거짓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센을 했는데 센 풀고 마플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고 하기 싫어요. 근데 센 다음에 바로 내신고쟁이로 팍 튀어가는 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싫어 막 이래도 마플 시너지는 한 번쯤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예비 고1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고1 설명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말씀드리고 네, 저는 좀 바빠서 바쁜 척 해보고 싶습니다. 바빠서 강의를 하나밖에 못합니다. 네, 그냥 정규반 화목 저녁반이고 기타 특강은 뭐 학원에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냥 수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실력입니다. 수원 실력이고 수투 실력이고 수상 실력이고 1월에 이게 제가 직전 겨울에 수상 꼭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은 문제풀이만 되고 수하 실력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되고 아마 요쯤 되면 제가 어머님들 한 번 더 만날 기회 있지 않을까. 그때 수강하시면 그냥 뭐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됐죠? 네, 그리고 아마 제 설명의 자료에 제 번호가 있을 거고요. 밑에 있을 거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학원에 제 번호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해서 분위기 띄울 수 있는 선생으로 거듭나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이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연사 황수환 선생님만 남으셨고요. 황수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2022 입시. 어머님들 설명회 많이 다니시죠? 2022 입시. 벌써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할지 이렇게 많이 설명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지금 중3 아이들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지금 현재 고1보다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한 4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줄어야 좋은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저 둘째는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은 또 밀레니엄 베이비 해가지고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대학 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4만 명이 선배들보다 늘었는데 대신에 좋은 점은 우리 지금 고1, 고2 아이들이 인원이 우리 아이보다 조금씩 적기 때문에 재수할 비율은 좀 적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머님들 여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많이 넣었잖아요. 자료 보시면 아까 이제 먼저 가시는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예비고일 썸머 수학 테스트 신청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아기 때부터 황소, 소마, 대치동 키즈들 엄청 수학 공부 많이 했죠. 뭐 이미 미적까지 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내신이 이것밖에 안 나오죠? 제대로 진단하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 선행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실장님들이 전화해서 테스트 날짜를 잡아주고요. 기본반을 들어오는 건 테스트를 안 쳐도 되지만 기본 이상의 실력이나 심화반을 들어올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그럼 뭐 테스트를 쳐서 단순히 얘가 합격했습니다. 뭐 이 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입학 테스트 결과 분석표입니다. 테스트를 보시면 얘가 몇 점입니다가 아니라 서술형에서 어떤 게 감점을 당했고 얘가 지금 보니까 수상에 이제 뭐 다항식,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까지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여러 가지 목차별로 있어요. 우리 학생이 뭐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방을 못하는지 직방을 못하는지 문항마다 저희가 꼼꼼하게 이거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테스트를 세분화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1차 상담은 저희 실장님들이 하시고요. 2차 상담은 우리 아까 나오셨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어머님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머님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아이의 상태를 그냥 점수가 아니라 푸른 과정을 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가 상적이 수상을 여러 번 했는데 못해요. 이게 아니라 수상이 구체적으로 얘가 왜 못하는지 계산 실수인지 시간 안에 타임어택 못 풀었는지 서술형을 쓸 때 뭐를 이렇게 좀 덤벙거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뭐 1학년 성적을 했더니 수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정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면죄부? 그냥 1, 2학년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죠. 어머니 수학은 내신이 곧 수능입니다. 내신 이 동네 학교의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어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변형시켜서 학교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는 순간 수능도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률은 뭐 수능 내가 안 볼 건데 기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우리 아이들이 또 대학을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게 논술이거든요. 뭐 논술 전형이 사실 많이 축소되긴 했죠. 그런데 우리가 확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논술에 도움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가 와요. 원장님 우리 아이 논술 언제부터 하죠? 그거는
논술은 고3 들어가서 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논술은 우리 아이들 1학년, 2학년 내신을 꼼꼼히 챙기고 서술형까지 챙기는 게 바로 논술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학년, 2학년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AI 슈퍼클리닉으로 1대1로 꼼꼼하게 맞춤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지금 나오실 황수환 선생님이세요. 황수환 선생님이 어떻게 올인원 슈퍼클리닉을 하시는지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환이라고 합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특히 중학생 애들이라 공부를 지금 좀 안 하려고 좀 많이 하죠. 제가 좀 걸어와가지고 좀 숨을 죽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거기다 좀 써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뭐 홍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다른 브로셔보다는 좀 제가 글을 좀 많이 넣은 편 같거든요. 수기 같은 것도 조금 압축 안 하고 그냥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남겨놨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슈퍼클리닉을 이제 기존의 슈퍼클리닉은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런칭을 좀 해서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시점에서 세 반 다 마감을 하고 그것도 원래 저는 좀 원래 하시던 선생님이 좀 우려하셔가지고 좀 학생 수 줄여서 하자 했는데 기존 학생들보다 더 많이 2배로 받아가지고 반이 꽉 찬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었거든요. 왜 그럴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공부가 양이 부족하니까 클리닉이라도 해서 좀 어떻게든 끌어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가르치는 애들 중에 서울고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시로도 정시로도 의대를 지금 다 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근영이도 아니고 서울대 의대. 거의 안 틀리는 친구인 거죠. 그 친구가 지금 일요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하고 있어요. 고3 친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고3한테 좀 도움이 되나? 근데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한 친구인데 고2 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좀 더 선행을 빨리 하고 싶으셔서. 근데 제가 조금 어머님을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이거 차근차근 좀 해서요.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게 좀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도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수원을 이제 거의 끝나게 가고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 했거든요. 이제 중2 친구라서 어떻게 돼 있냐면 수학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친구이긴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중2 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하는 척 하다가 또 숨어서 뭐 딴 거 하고 그죠?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 처음에도 숙제를 잘 안 해왔어요. 해오긴 했는데 전날 밤에 몰아서 해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중2 친구들 특성상 왜 안 해야 하기 시작을 하면 물론 겁을 주면 그 당시는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발로 작용이 되니까 안 하거든요. 아예 사춘기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고 싶어지게 조금 하려고 좀 시간을 두고 대신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공부할 수밖에 없게 그냥 뭐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농담도 해주고 아이가 좀 최대한 릴렉스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본인이 더 필요한 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또 좀 보다 보니까 좀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클리닉이라는 게 지금 좀
모두가 이제 학생 공부 학습 상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 이건 필수인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리닉이라는 명목이 약간 상황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치료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새로운 용어로 좀 매칭이 돼서 페이스메이킹이라는 단어로 좀 대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원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숙제를 그러니까 와서는 한 2회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2회 정도 숙제 이렇게 내줬는데 지금 막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뭐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공부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 하루에 1개씩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꼬셔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7개는 푸는 거죠. 그런다가 이제 좀 본인이 탄력이 받으면 선생님 저 하루에 2개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개씩 줘요. 근데 처음에 이제 원래 기존에 운영하셨던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냐고. 근데 많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실력이 쭉쭉 올라요. 제가 왜냐면 결과 레포트가 있으니까 결과 레포트가 나가거든요. 어머님께 매주 나가요. 학생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이가 안 틀리기 시작을 하는 게 점점 보이니까 저도 이제 좀 확신이 드는 거죠. 심지어 올해 이제 작년에 다녔던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 작년에 다 배우고 올해 배우는 친구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끝까지 같이 하고 또 좋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그냥 관성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저도 이제 좀 조심성이 드니까 좀 더 신경을 써보다 보면 아 얘가 지금 좋아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일요일에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못 가요. 안 갈래요. 이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장점일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하는 건 빼고 못하는 건 집어넣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어렵기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만약 그렇게 해서 시험을 못 보면 그 다음 회차에는 다시 잘하는 걸 조금 넣어요. 못하는 거 조금 빼고. 그래서 성적 그래프 형태가 보통 보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제일 최고로 이상적인 건 지그재그 형태에서 위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고요. 일정하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형태고요. 떨어지는 거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저한테 그 전에 이미 발각이 돼요. 저는 이제 정량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좀 평가를 하고 정성적으로는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다 보여요.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저는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글씨 쓴 것만 봤거든요. 근데 애 성향이 보인다고 이제 애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 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 부분만 계산을 해도 아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비결이 되냐면요. 좋은 공부가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국어 영어는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발달해 있으니까 글을 쓱 읽고 이해가 되면 선지 중에서 고르거나 보이는 걸 적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리를 식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면 머리로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완료가 됐던 거죠. 근데 머리로 완료됐던 애들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처음부터 다 적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적어서 마지막 정답이 나올 때까지의 그 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자녀분들도 미리 선행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이 문제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다 외워요. 모든 해설을 다 해요. 어떤 친구 진짜 한번 쓱 보면 다 외워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안 해도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설명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단언컨대 그 친구는 성적 3등급에서 멈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 사용된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 왼쪽에서 오른쪽 넘어갈 때 등호 사이에 들어간 수학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올인원에서 왜 올인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슈퍼클리닉은 그냥 문제 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인원을 할 때는 제가 개념 설명을 다 하고 그 개념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복수 테스트 하거든요. 복수 테스트가 그냥 복수 테스트 아니고요. 누적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책 한 권을 아니 고등 수업 모든 거를 안 보고 스스로 쓸 수 있게 시키거든요. 애들 진짜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고1 친구도 그 얘기해요. 선생님 잘하는 친구예요. 선생님 이제 개념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눈에 보여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럼 저도 덜 피곤해요. 내 의도가 좀 전달이 됐구나. 네, 그렇게까지 하고 아예 비어있는 아이들 그 성향 다 나오잖아요. 스케줄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진짜 그건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줘요. 지금도 온라인 클래스 고등학생들 많이 듣는데 학교에서 집중 안 될 것 같은 친구들 지금 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와서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친구들 다 스케줄을 저한테 공유해가지고 자기 전에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계획에 수정이 있었으면 수정한 것까지 그렇게까지 지금 봐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막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봐주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은 그 행위 자체가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가 그래도 같이 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학년이 어릴 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공부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6개월 배웠던 중2 친구는 어머님한테 제가 딱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보고 개념을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그냥 어머님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집에 가서 종이 한번 가져다 주고 고등학교 선행했다면 개념 안 보고 쓸 수 있는지 한번 시켜봐 보시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바로 아실 거라고. 그렇게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수학을 나중에는 저는 이제 실전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시험 운영 능력을 강조하는데 나중에는 시험 운영 능력을 하더라도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나오지 않은 선생님이 이제 딱 두 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성혁 선생님, 수원 수투 사관학교 하시는 선생님 못 오셨고 또 한 선생님은 김상길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어요. 김상길 선생님 안에 브로셔는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학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했고요. 요번 주 목요일 날은 3년 과탐 로드맵에 대해서 어머님들 이제 통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화생지 중에 우리가 내신으로 이제 2학년 때 1학년 이제 말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대부분 3개 정도를 하거든요. 물화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은지 수능으로 무엇을 가져가는 게 나은지를 우리가 요번 주 목요일 날 과탐 3년 로드맵에 대해서 하고 그날은 이제 입시 소장님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이제 예비고 1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에 또 하나 요거 보시면은 타임테이블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사용했던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아이들 스케줄 짤 때 뭐 모든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내 거로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수업을 워낙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요거 적으셔서 냉장고에 하나 붙여놓고 이제 우리 아이도 어머님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스케줄 관리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고 저희 미래탐구는 지금 2층부터 이 건물 2층부터 6층까지 저희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2층에 저희 상담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도 다 이미 이제 자제분들은 훌륭하게 대학을 보냈고 어머님들이 오셔서 상담하시면 아주 내 아이처럼 그렇게 관리나 상담을 잘 해주실 거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요. 이번 여름방학 스케줄 잘 짜셔서 우리 아이들 모두 성공입시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바깥에 선생님들 질문하시면 됩니다.